네, 토마토 모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원인은 유가였습니다.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의 배럴당 가격 45달러 선으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장중한 때는 45달러를 밑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쎄 이렇게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의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사흘 연속해서 미국 증시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내용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3일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데 따라 4,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장 초 한때 다우존스 지수가 278포인트가 급등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원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일제히 하락 반전되고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원유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오늘은 오페크 멤버인 아랍에미레이트가 당분간 감산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는 뉴스로 장중한 때 WTI 가격이 45달러가 붕괴된 데 따라 증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에너지 업종과 원자재 관련주들을 끌어내린 것이 장중 S&P 500 지수를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향 돌파시키기도 하는 등 낙폭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 원유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1%대 상승 반전되면서 주가 지수들의 낙폭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원자재 업종을 비롯해 금융업종과 소매업, 주택건설, 금광, 어페럴, 운송, 반도체 업종 등이 하락했던 반면 바이오 업종과 항공사, 외식업, 유틸리티, 카지노 등은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하락해 1.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가 이 베네수엘라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한 단계가 아니라 지금 두 단계를 떨어뜨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베네수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CAA1에서 CAA3로 두 단계 강등했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베네수엘라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무디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베네수엘라의 국채 디폴트 시 손실률이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이번 등급 평가에 중대하게 반영됐으며 베네수엘라의 국제 수지 자금 유출 규모가 유입을 중대한 규모로 웃도는 시기가 최소 201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주택건설업체 KB홈은 예상에 못 미친 부진한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치를 하향 제시하면서 16%의 급락세를 보였고 모기지 업체인 오크앤파이낸셜은 불법 판매와 관련해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라이센스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로 36%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보험사인 AIG가 1% 하락했고 반면 의류 판매업체 비비스토어즈는 이번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보합이었던 증시 예상을 크게 상회한 8%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20%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강세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한 구디어 타이어는 7%의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이 1%가 상승했는데요. 유명 영화 감독인 우디 알렌이 아마존의 TV 시리즈를 제작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알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할 텐데, 자, 이런 부분들 실적 발표 일정과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구인 건수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 발표를 했는데 2001년 1월 이후에 최대 수치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전달보다 14만 2천 건이 늘어난 497만 2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485만 건을 웃돌면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분의 구인 건수가 20%가 늘어난 451만 건을 기록했고 공공 부분에서는 12%가 늘어난 45만 9천 건을 기록했으며 한편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907만 건을 기록해 일자리 하나당 구직자 비율은 1.82를 나타내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2.62보다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2월 소매 판매를 시작으로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부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1월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 모기지 은행인 웰스파고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제 3대 지수 모두 다 좀 상승세로 알코아가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다시 에너지주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금 얘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별로 장중에 좀 흐름은 어땠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외신 기사들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